요즘에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전문가들 계속 양도세 완화하라고 하고, 그래야 집값이 떨어진다고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안 믿으실 테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는 작자들은 일단은 집주인들, 그리고 기득권들,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은 양도세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줄 아니까 완화 공약 내세우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다. 기사부터 보실까요? 어떻게 선동하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판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 세부담에 팔진 않고 증여러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매는 뚝 떨어졌지만 증여는 쑥 하고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자, 매매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양도세 때문이 아니죠. 매매가 떨어진 게 양도세 때문이에요?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상승장이에요. 양도세 때문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아니죠. 그 다음에 증여 쑥 떨어지고 있죠. 증여 러시 한다는데 뭔 러시? 러시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나요? 러시 정확한 뜻이 뭐죠? 급하게 움직이다, 서두르다, 뭐 이런 게 러시죠. 그래서 뭐 사람들 막 몰리는 시간을,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을 러시 아워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급하게 증여 러시 하는 게 아니라 증여 시장에서 급하게 빠지고 있으니까 러시죠. 증여 쑥, 요 쑥은 증여가 쑥 하고 빠졌다, 이 쑥이죠. 제목 보면 증여 늘어나는 줄 알겠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팔자니 양도세, 안 팔자니 보유세 하면서 전문가 절반이 세금 가두리 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다고 하죠. 그런데 거래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집을 다주택으로 늘리기 매우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너무 많이 할 수 있다. 아니, 거래세 비싸서 지금 안 되는데요?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다주택 보유 현황을 봐야 된다. 그거 알아요? 거주 외 부동산 보유율이 우리나라가 웬만한 나라 3배 이상인 거? 물론 상가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겠지만 상가겠어요? 대부분 다주택 갭투기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대여섯 배 될걸요? 가게가 보유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70에 부동산이 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이 30에 부동산이 7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화국이 되는 거고, 전세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거래세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에 한해서만 거래세 강화되는 거잖아요. 원래 취득세 얼마예요? 1%죠. 양도세는 소득세랑 똑같아요. 근로소득세랑 양도소득세랑 똑같아요. 다주택에 한해서만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뭘 자꾸 완화하라고 하냐. 전문가들, 맨날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완화하자는 의견. 계속 이렇게 여론 만들죠. 그러면서 세입자한테 조세 전가한다고. 종부세 폭탄 불똥은 세입자에게로. 종부세 12월 1일에 고지서가 날라가죠. 그러면은 그 전에 뭐 6월에 됐지만 그때는 종부세 가지고 뭐 중내 뭐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똥은 12월 1일에 고지서 날라가니까 이때부터 된다고 칩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막 전가한다고 얘기하던 11월부터 매매든 전세든 하락세로 바뀌던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조장하더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세입자 월급으로 종부세자, 꼼수, 우려. 집주인 입장이라면 당연히 남한테 떠넘기고 싶지. 누가 대신 내준다고 하고 더 올려서 내준다고 하면 하고 싶겠죠. 뜻대로 되냐? 이들 맘대로 돼요?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월세와 가속화. 개소리 집어치우고. 월세 지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세가 재계약 비중이 높다. 두 번째는 이자 부담 상승으로 월세에서 전세 갔던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 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전세 보증금 위험하니까 차라리 월세 내는 걸로 가는 거다. 개풀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런 거 가지고 자꾸 난리 친다. 설날 이후 걸려올 집주인 전화 시세대로 올릴게요. 설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가가지고 누군가 다주택인 사람이 있으면은 야,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올려라 하면서 계속 그거 여론 만들어 주는 거지. 언론 정보를 전해야 되는데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목부터 봐봐요.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요? 올려지나? 이들 맘대로? 전세가 떨어지는 시장에서? 올리고 싶으면 올려봐. 올려지나? 서울에 사는 50대 집주인 A씨요? A씨가 진짜 있는 A씨 같아요? 아니에요. 소설 쓰는 거예요. 저들 무슨 기자예요? 발로 뛰는 기자가 아니라 머리로 소설 만들어내는 기자들이다. 복비 내드린대요. 급전세에 귀한 몸든 세입자. 급급 전세입니다. 왜?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돌려주면은 경매 넘어가게 생기고, 그러니까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고. 갭투기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전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죠.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 돈이 없어요, 그들은.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나는 순간부터 붕괴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언제든 입주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냅니다. 아이고 시세제로 폭이나 올려주시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주택자 범인 지방 아파트부터 내놔. 종부세 올려봐라. 강남은 안 떨어진다. 강남 3구 마용성 뭐 판교 이런 데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맨날 수도권 외곽의 저가 아파트부터 매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 전북 이거 다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는 거죠. 매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매도하려고 하면 팔리냐? 규제 없는 데나 팔리지. 지방 매매 거래량 지속 감소 중입니다. 거래량 늘어난 지역들만 뽑아서 이야기하면 되냐? 아니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전남 한 채, 경북 한 채, 그러면 일단 강남이 제일 비싸겠죠. 그런데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주택수가 줄어들면서 중과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하남, 전남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께 한 20억 되고 그 중에서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되고 하남께 10억 정도 되는데 양도 차익이 한 4억 정도 되고 전남께 3억 정도 되는데 양도 차익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3주택이죠. 그러면 주택을 판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파는 건 30%가 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는 건 20%가 붙죠. 그리고 세 번째 파는 거는 중과가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차익이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30% 더 붙으면 얘는 3천만 원 더 내야 돼요. 근데 얘부터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억을 더 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요거부터 팔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안 팔리잖아요. 왜 아직도 매도자 마음대로 된다고 기사에서 늘 이야기를 하죠? 매도자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아까도 집주인 마음대로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집주인 마음대로 매도자 마음대로 될 것 같이 늘 이야기하는데 지주인 세입자에게 고통 전가하고 시원하게 뭐 고통 공유했다. 설날 끝나고 시세제로 올린다. 말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세시장 보면은 집주인이 지금 복비까지 내주면서 모셔야 할 상황이고 지방부터 팔고 싶겠죠. 지방부터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만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양도세,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다 폭망이고 양도세, 보유세 때문에 이런 심리들이 생긴다. 그런 심리대로 되냐? 매도자랑 집주인은 공급자고 매수인이랑 세입자는 수요자예요. 그러면은 보통 공급자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돼요? 저희 뭐 하고 있는데 영상 하나당 광고를 100개 넣어놓고 싶어요. 수익 많이 올리고 싶어서. 100개 넣으면 우리 거 보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시장이 수요 중심으로 돌아가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근데 대체재가 없는 경우 유가 뭐 이런 것처럼 2020년에 5%만 집 팔았다. 그러면서 세금 더 내도 물려준다고 하고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매매 건수는 59,600건으로 4.7%밖에 안 됐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안 판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주택자가 거래한 것을 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것만 다주택자가 판 거라고 오역을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한시적 완화해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거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처분했겠죠. 그래서 6월에 증여성 거래로 양도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6월까지 한시적 완화해주니까 6월 이후 집값 폭등했잖아요. 오히려 양도세 완화해주니까 증여세보다 저렴하게 양도로 해가지고 다 분산해서 보유세 경감하고 더 버티기 들어간 건데 이거는 굉장히 실수한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정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고 대선 주자들이 2020년에 양도 차익 엄청나게 늘어났다. 왜 늘어났겠어요? 요 텀 늘어난 것보다 여기서 요 텀 늘어난 게 훨씬 더 많죠. 상위 10%가 엄청 헤쳐먹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헤쳐먹겠어요? 1주택자가 상위 10%겠어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이용해가지고 엄청 챙겨먹고 넘어갔다. 2020년에 1월부터 6월까지 완화해주니까 저런 게 다 나오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처분 안 하긴 뭘 하네요. 2020년에 신나게 처분했는데 6월에 가격이 올랐는데 왜 거래량이 폭증해요? 다 저기 증여성 거래로 자녀한테 떠넘긴 거지?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싸고 증여는 또 5년간 못 파는 게 있는데 한번 털어낸 거잖아요. 중과 안 되게. 지금 저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뭐예요?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보유세 부담이 커서 매물을 지금 내놓으려는 상황인데 양도세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도 안 되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양도세는 수익이 나야 생기는 건데 수익이 안 나게 생기면은 빨리 처분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양도세 때문에 매물 안 나온다. 매물 안 나오겠죠. 물론 양도세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안 파는 매물 줄어드는 현상도 있겠죠. 다만 그만큼 수요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1억 미만 아파트 지금 갭투기 들어가는 거 봐봐라. 취득세랑 양도세 중과 안 하니까 지금 거기에 거래량 다 몰려있고 다 띄우고 하고 있는 거 지금도 지방 8개도만 오르고 있잖아요. 실거래가 지수 보면은 서울 떨어지고 경기 떨어지고 수도권 떨어지고 인천 떨어지고 5대 광역시 다 떨어지고 있는데 8개도만 오르고 있어요. 왜?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니까 양도세 취득세 풀어줘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규제가 안 들어가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어.
지금 아예 뭐 급매로 파느니 막교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잡아내서 세금 물려야 됩니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장하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야 된다. 47.1%. 다주택자가 한 8%고 92%가 1주택자인데 완화해 달라는 게 47.1%가 말이 돼요? 저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구라치는 언론들, 전문가들, 표나 따먹으려는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번에만 그래요? MB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가격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MB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완화했죠. 전세자금 대출 완화도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딱 4월부터 하니까 귀신같이 4월부터 올랐어요. 물론 대세는 떨어지는 장세였기 때문에 오래 못 가고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양도세 완화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다. 왜 과거에도 사례 있고 최근에도 사례 있고 다 사례 있는데 언론에선 저걸 보도를 안 하고 왜 사람들을 계속 속이려고 하냐. 왜 대선 주자들은 저런 데이터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냐. 물론 잘못한 거 많아요. 이번 정부도 잘못한 거 많은데 단 한 가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규제 강화해서 투기 수요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기 수요가 유독 많기 때문에 가수요가 집값을 띄운다. 특히 갭투기 같은 경우는 전세 유동성이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매 유동성이 이중으로 들어와서 실거주들이 집을 살 때 집값을 이중으로 띄우기 때문에 거품이 커지는 거다. 다시 투기판 만들려고 난리가 난 거죠. 누가 돼도 양도세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 공약. 그래서 버티기 들어간다.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양도세 완화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랑 안 했을 경우를 따져보면은 양도세 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양도세 완화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거 잘 아셔야 된다. 당장은 좀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지만 그거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길게 가지 못한다. 정상화 시키는 게 아니라 거품 어느 정도 낀 상태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결론, 보유세 완화? 1주택 한에서는 괜찮다. 고가 주택을 살 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 채 독점해서 가격 올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1주택 한에서는 더 해줘도 된다. 다만 다주택은 건들면 안 되죠. 취득세,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외국이랑 비교하려면은 외국의 이제 다주택자 비중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해라. 우리나라는 가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된다. 정책 때문에 망했다. 표나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들 이익에 휘둘려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진실을 전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